어머니, 그만하세요. 제발, 이제는 이 애미가 없어져야 니들이 편해질 것 같구나. 엄마, 우리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상이 아직 차려져 있잖아요. 할머니, 죄송해요. 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매주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김숙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에 사는 78살 김숙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어 글을 쓰게 된 건 제 가족들에게 하지 못했던 마음속 이야기를 이렇게라도 전하고 싶어서예요. 1973년, 그때 전 26살의 새댁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전주로 이사와서 처음 이 집을 봤을 때가 생각나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눈에 실망했어요. 오래된 한옥에 마당은 잡초만 무성하고 지붕은 군데군데 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이가 그러더군요. 여보, 이게 우리의 황금성이야. 조금씩 고쳐가면서 살자. 마당에는 감나무도 심고 아이들 그네도 매달고 우리만의 작은 천국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우리는 이 집에서 새 삶을 시작했어요. 아침이면 마당에 빨래를 널고 저녁이면 팻마루에 앉아 둘이서 달을 보곤 했죠. 첫 해 가을, 그이가 처음으로 감나무 한 그루를 심었어요. 여보, 우리 아기가 생기면 이 나무가 우리 아이 키만큼 자랄 거야. 그리고 정말 이듬해 봄, 제가 임신을 했어요. 그때 그이의 얼굴이 아직도 선하네요. 동네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자랑하던 우리 정수가 태어난 날, 그이는 또 한 그루의 감나무를 심었어요. 이건 우리 아들 나무야. 이 나무처럼 곱게 자라거라. 정수는 정말 그 나무처럼 곱게 자랐어요. 6살 때부터 책임감이 강했죠. 동생 정희를 지키겠다고.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아직도 기억해요. 정희가 유치원 다니던 어느 날, 정희가 울면서 집에 왔어요. 엄마, 옆반 언니가 내 머리 막 잡아당겼어. 그러자 정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엄마, 내일 유치원에 내가 가서 말할 거야. 우리 정희 못 살게 구는 누나한테 내가 꼭 혼내줄 거야. 그때는 몰랐어요. 그 강한 책임감이 나중에 우리 가족을 이렇게 아프게 할 줄은. 3살 터울로 태어난 정희는 또 달랐어요. 늘 밝고 명랑했죠. 엄마, 오늘은 뭐해요? 오빠랑 놀고 싶은데. 하지만 정수는 항상 공부에 바빴어요.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제 눈을 피해 새벽 신문 배달을 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날 우연히 들어간 정수 방에서 장롱 밑에 숨겨둔 통장을 발견했어요. 석 달치 신문 배달비.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정희 학원비로 드릴 거예요. 제 학원비는 제가 벌 테니까 아버지는 정희만 신경 쓰세요. 죄송해요. 이 이야기만 하면 아직도 눈물이. 시간이 참 빨리도 흘렀어요. 정수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갔고 정희는 전주교육대학에 진학했죠. 그때 그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동네 어르신들 만나실 때마다 우리 정수, 정희가 하면서 끝도 없이 자랑을 하셨어요. 정수가 대기업에 취직하고 서울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이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봤어요. 아들이 멀리 가는 게 서운하셨나 봐요. 하지만 그때도 그이는 아들아, 너는 내 길을 가거라. 부모 걱정은 하지 말고. 정수의 신부를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나요. 인사도 참 예쁘게 하고 시부모 공경하는 마음도 깊더라고요. 그해 겨울 성민이가 태어났어요. 우리의 첫 손주. 그이가 또 감나무를 심으려고 하더라고요. 여보, 이제 그만 심으세요. 마당이 너무 좁아질라고. 그이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괜찮아. 우리 가문이 뻗어나가는 거야. 이 나무들이 우리 가족의 역사가 되는 거지. 정희는 전주에서 교편을 잡았어요. 학교에서 만난 남자와 연애를 해서
예쁜 다연이를 낳았죠. 성민이와 다연이는 정말 친했어요. 주말마다 우리 집에 모여서 감나무 그네를 타고 놀고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에 푹 빠져 있곤 했죠. 할아버지, 이 나무는 언제 심은 거예요? 이건 내 아빠 나무고 이건 내 이모 나무야. 나무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있단다. 그런데 작년 그이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정수와 정희가 다투기 시작했죠.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아침상을 차리고 여보, 식사하세요 하고 부르려는데 갑자기 방에서 쿵 소리가 났어요. 그이 달려가 보니 그이가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정수한테 전화했더니 어머니, 서울 큰 병원으로 모셔야 해요. 정희는 또 오빠, 시간 없어요. 여기 전주 병원이 더 가까워요. 두 사람이 다투는 사이에 그이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여보, 우리 자식들 잘 부탁해요. 라고 말하며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수가 제 통장을 가져가려 했고 정희는 그걸 막으려 했죠. 처음에는 서로 걱정하는 마음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엄마, 오빠가 서울 살잖아요. 제가 여기서 모실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속에 숨은 다른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정수가 은행에서 제 재산 내역을 다 뽑아갔다는 소문이 들리고 또 어느 날은 정희가 오빠 몰래 통장을 막으려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성민이와 다연이 그 착하던 아이들도 변해갔어요. 서로 마주치면 인사도 안 하고 예전에 그렇게 재미있게 놀던 감나무 아래도 이제는 앉지도 않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시작됐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도 슈퍼에서 두부를 사다가도 이웃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김숙자 씨네 큰아들 어제 또 부동산이랑 왔다며? 그러게 남편 죽자마자 집부터 팔려는 거야? 아니, 그것보다 작은 딸은 오빠 몰래 엄마 통장 다 정지시켰다면서? 가슴이 메어왔어요. 그이와 평생을 일구어온 이 집이 이렇게 말도 많은 집이 될 줄은 몰랐어요. 어느 날은 다연이가 컴퓨터로 글을 쓰더니 그걸 뭐라더라? SNS? 거기에 올렸다나 봐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돈 때문에 무너져가요. 재산 때문에 할머니를 힘들게 하는 어른들이 미워요. 그 글이 퍼지면서 동네 젊은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정수, 정희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러다 정수가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무슨 후견인 신청이라나. 제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재산 관리를 자기가 해야 한다고. 더 가슴 아픈 건 우리 성민이에게 절 감시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상한 행동하면 다 적어 치매 증상 입증해야 돼. 그 말을 듣고 성민이가 펑펑 울면서 고백하더라고요. 할머니, 죄송해요. 저도 처음엔 아버지 말씀대로 할머니 행동을 적으려고 했어요. 근데 성민이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 기억이 나요. 처음 중간고사에서 전교 1등 했다고 이 감나무 아래서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이제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 될 수 있겠죠. 그랬는데 어쩌다가 시간이 지나고 그이의 첫 기일이었어요. 아침부터 정성스레 제사상을 차렸죠. 여보, 오늘은 우리 자식들 다 모일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그런데 제사 시간도 안 됐는데 정수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어머니, 이제 법원에서 결정 났어요. 제가 어머니 후견인 됐으니까 이제 도장 찍으시면 돼요. 그때 정희가 들어왔죠. 오빠, 엄마를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하려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성민이도 다연이도 거실에 있었어요. 제사상 차리는 걸 도와주다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다연이가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아빠, 이러시면 안 돼요.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인데 왜 이러세요? 성민이도 아버지, 전 이제 못 참겠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머니 몰래 하셨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순간 문득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자식들 서로 미워하게 되면 안 돼요.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그게 독이 된다고 그걸 알려주세요. 저도 모르게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어요. 그이와 함께 심었던 감나무,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긴 이 나무를 올려다보면서 한 걸음, 두 걸음 나무를 타고 올라갔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 말씀대로 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이 애미가 없어져야 우리 자식들이 편해질 것 같아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하늘도 우리 가족의 아픔을 알기라도 하는 듯 정수가 무릎을 꿇더군요. 제 아들이, 그렇게 꼿꼿하던 아들이,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돈이, 재산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 어머니가 계셔야 우리가 가족이죠. 정희도 울면서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오빠만 탓했는데 사실 저도 똑같았어요. 은행 통장 막으려고 하고 오빠 몰래 서류 준비한 것도 그때 성민이가 제사상 앞으로 가더니 할아버지 사진을 들고 나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계세요. 기억나세요? 제가 5살 때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 우리 가족은 이 감나무처럼 깊은 뿌리가 있다고. 근데 저희가 그 뿌리를 다 잊어버렸어요. 다연이도 앞으로 나와 할머니, 제가 SNS에 올린 글 다 지웠어요. 가족의 상처를 제가 더 키워버렸죠. 이제는 좋은 글만 쓸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 되는 이야기. 빗속에서 문득 그 옛날이 생각났어요. 여보, 이 집 너무 낡았어요. 괜찮아. 우리가 고치면 되지.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잖아. 조금씩 고쳐가면서 천천히 감나무에서 내려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는데 정수와 정희가 양쪽에서 부축해 주더군요. 그날 밤 우리는 제사상 앞에 둘러앉아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죠. 어머니, 이제부터는 매주 내려올게요. 성민이도 데리고 와서 토요일엔 집수리도 하고 일요일엔 마당 손질도 하고. 정희도 엄마, 제가 반찬 담당할게요. 오빠가 좋아하는 동그랑땡도 만들고 성민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도 끓이고. 성민이는 감나무를 바라보며 할머니, 제가 건축 디자인을 전공했잖아요. 이 한옥의 기둥은 그대로 두고 화장실이랑 부엌만 현대식으로 고치면 훨씬 살기 좋을 것 같아요. 다연이도 저는 주말마다 와서 텃밭 가꿀게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상추랑 고추도 심고 가을엔 배추도 심어서 김장도 다 같이 하고. 이제 우리 집은 매주 주말이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정희가 와서 부엌을 살피고 정수는 마당에서 감나무 가지를 다듬어요. 성민이는 집수리 계획을 세우고 다연이는 텃밭에서 새싹을 찾아요. 이웃들의 수군거림도 달라졌어요. 김숙자 씨네는 이제 매주 자식들이 다 모인대. 그 큰아들이 서울에서 매주 내려온다면서? 얼마나 보기 좋아. 요즘 세상에 저런 가족이 어디 있다고. 요즘은 매일 아침 감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그이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보, 우리 자식들이 이제 철이 들었나 봐요. 당신이 그토록 바라시던 모습이에요. 이제 걱정 마세요. 지난 주말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정수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더군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는데, 어머니, 이거 후견인 취소 서류예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이제는 어머니 뜻대로 이 집에서 평화롭게 사세요. 정희도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은행 통장이었죠. 엄마, 제가 관리하던 통장이에요. 이제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저희는 그저 효도만 할게요. 성민이는 도면을 가져왔어요. 할머니,
여기 보세요. 화장실은 현대식으로 바꾸고 부엌은 좀 더 넓히고 할머니가 불편하지 않게 다 제가 할게요. 다연이는 꽃모종을 들고 와서는 할머니, 이제 마당이 너무 예뻐질 거예요. 제가 원예학원도 다니고 있어요. 할머니 정원을 가장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어제는 처음으로 다 같이 외식을 했어요. 식당 아저씨가 물어보더군요. 할머니, 복 많으시네요. 자식들이 이렇게 효도해 드리고. 그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죠. 오늘 아침에도 전 감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이제 우리 자식들 참 좋은 부모가 됐어요. 손주들도 이제 서로 더 친해지고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화목한 가정이 됐어요. 먼 하늘에서 그이도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 감나무처럼 우리 가족의 든든한 뿌리가 되려고 해요. 자식들이 서로 미워하지 않게, 손주들이 서로 아끼며 자라게 그렇게 지켜보려고요. 그이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는 그 말씀, 이제야 우리 모두가 진짜 깨달은 것 같아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산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잃기 전에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김숙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감나무처럼 깊은 사랑의 뿌리가 자라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